주목 이기업, 저는 오늘 페이팔 준비를 해왔습니다. 저 페이팔을 생각보다 많이 좀 다루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. 간편 결제 서비스 회사로 유명하고 우리 국내 많은 분들도 활용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만 페이팔은 간밤에 4.7%나 올랐습니다. 자, 트루이스트 증권의 앤드류 제프리 애널리스트가요. 페이팔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종전 보유, 이 보유 의견을 꽤 오랜 기간 유지했던 애널리스트인데 이걸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목표 주가도 75달러에서 95달러로 약 27% 정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 이제 주목을 해라. 이게 결국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실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. 현재 목표 주가와 이날 종가 비교를 해보면 추가 상승 여력 약 27%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자, 페이팔. 우리 페이팔 하면은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엘리엇이 작년 8월인가요? 2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전해지면서 엘리엇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좀 많았었잖아요. 그런데 막상 작년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엘리엇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, 기업이 좀 변화할 것이고 주주가치 제고 강화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런 기대감보다는 이 시장의 어떤 악재, 시장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더 민감하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페이팔 주가가 62%나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 진영, 테슬라도 포함이고 아마존 그 메타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기업입니다. 2015년 이후에 최대 낙폭인데요. 이게 언제냐면 이베이에서 분사를 해서 상장한 게 요 2015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상장 이후 최악의 한 해였다라고 정리만 하면 될 텐데 왜 엘리엇 효과도 없이 이렇게 최악의 한 해를 보냈을까? 그 이유를 먼저 좀 보자면 페이팔은 코로나의 수혜주로 많이 분류가 됐었죠. 비대면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전자결제 서비스 회사들에 대해 몸값이 높아졌고 성장세가 가팔랐었잖아요. 하지만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서 이러한 거에 대한 그 역풍들을 좀 맞았던 그런 한 해였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 시장이 또 경쟁이 많이 심화됐던 한 해였기도 하죠. 거기에다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런 기술 성장주들 낙폭이 매우 심했던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페이팔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.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면 회사 자체적으로도 좀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. 일단 시장 상황과 어느 정도 연계도 되겠지만 이 페이팔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든가 결제액 증가세 물론 증가는 했지만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얘는 성장주인데 성장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있어?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겠고요. 올해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예고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작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성장 둔화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여기에다가 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페이팔만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들을 통해서 페이팔 크레딧, 브레인트리, 벤모 등 다양한 결제 시스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자회사 브레인트리 이게 이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브레인트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이 브레인트리의 이 지배력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악재였다라는 거죠. 왜냐? 이 브레인트리 이 사업의 마진이 다른 사업들 대비해서 다소 좀 낮은 그런 사업인데 마진 낮은 사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전반적인 회사의 마진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걸로 직결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월가에서도 매우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런 게 맞물리면서 작년 한 해는 매우 안 좋았다라는 거죠. 자, 지금 이 상황에서 달라질 건 없는데 그러면 제프리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왜 지금 투자 의견을 제가요. 잠깐만. 제프리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실시간 채팅창을 안 열어놔서 저는 아무도 안 오셨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다들 오셔서 또 우리 패밀리 분들 인사도 해주셨는데
저 그냥 혼자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. 완전 또 감동입니다. 우리 인니님 새해 인사도 해주시고 소리가 잠깐 좀 안 들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MC5님 인사해 주셨고 우리 성희름님도 새해 인사해 주셨고 네 우리 고도일님도 또 이렇게 다 와주셔가지고 인사를 해주셨었네요. 너무 감사드려요. 저는 혼자인 줄 알고 그냥 녹화된 거 보셔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봐서요 또 감격 어립니다. 네,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럼 제프리는 왜 이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투자 의견을 높이고 목표 주가를 높였을까?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프리가 하는 말은 지금 시장이 이 페이팔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비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좀 과하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작년에 월가에서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 월가에서 이 페이팔이 매출 성장률의 한 15%를 기록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. 근데 그때 제프리는 너무 과해 라고 판단을 했었대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올해 월가에서는 이 매출 성장률이 이제 10% 미만으로 떨어질 거야 라는 게 컨센서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도 페이팔에 대해서 이 전망하는 이 눈높이가 좀 낮아졌는데 이제야 좀 내가 인정할 만한 이런 수준이야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 페이팔에 대해서 기대가 큰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적정 수준으로 내려온 게 뭐 주가나 이런 흐름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오히려 제프리가 봤을 때는 월가의 전망치보다는 매출 성장률이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제프리는 올해 매출 성장률을 약 10.3%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. 왜? 전자상거래 이쪽에 대한 장기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성장 모멘텀이 있고 그에 대한 눈높이가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게다가 페이팔도 지난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용 통제에 나섰잖아요. 이런 비용 통제도 실적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지금 페이팔이 6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. 이 60억 달러를 가지고 올해에는 뭔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?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주가 부양에 나설 수 있고 이게 M&A의 실탄이 돼서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게다가 올해 경영진의 변화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는데요. 실제로 지난해 CFO가 월마트로 이직을 했고요. 지금 이 페이팔의 CEO가 댄 슐만인데 올해로 한 만 65세, 66세 정도가 되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CEO가 바뀌게 된다면 이 댄 슐만이 이루었던 어떤 기업의 기본기 이거는 가져가면서 오히려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M&A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뭐 그런 변이 더 어떤 기대 효과를 갖게 한다라는 게 이 제프리의 평가입니다. 근데 이 제프리의 의견 말고도 사실 이 페이팔에 대해서는 최근에 월가에서 많은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팔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우려들, 뭐 고객 사용자 수 성장 둔화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페이팔은 이 암호화폐 쪽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등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등 고객의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거는 새로운 시도고 어떤 계속해서 모멘텀을 찾아가는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케팅 연구 기업인 컴스코어라는 곳에서도 다 조사를 한 결과 이 어떤 뭐 기업이 있어요. 그 기업에서 결제를 하는데 이 페이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 이 페이팔이 옵션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더 높더라. 뭐 이런 게 자기는 확인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 얘기는 페이팔을 찾는 고객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플러스로 또 기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월가의 다른 의견들도 좀 살펴봤는데요. 지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유효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가
49명이었는데 새해 들면서 그 유효한 투자 의견이 한 44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매수 이상의 의견들이 한 뭐 36명에서 이게 한 32명으로 좀 줄었거든요. 다만 눈에 띄는 건 강력 매수 의견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 강력 매수라 하면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이 강력 매수 의견이 10명이었는데 지금은 14명으로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. 그래서 뭐 비중 확대, 뭐 시장 수익률 상회 이걸 다 포함한 범매수 의견은 지금 44명 중 32명이 범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73%가 거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평균 목표 주가도 좀 보더라도 현재 105.63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앞서서 오늘 종가 74.58달러였으니까 추가 상승 여력 약 41.6%로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재밌는 건 잠깐 저를 날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를 날려주세요, 화면에서. 네. 아니면 옆으로 돌려주세요. 네, 지금 목표 주가의 최고가가 지금 오른쪽에 맨 하단 16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최저가가 75달러입니다. 그러니까는 매우 보수적으로 본 목표 주가마저도 현재 종가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저평가 매력은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페이팔 올해에는 이제 작년에 그 최악의 한 해를 딛고 그래도 뭔가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월가에서는 가지고 있다라는 점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새해 첫날 기업이 페이팔이 좀 됐는데요. 앞으로 또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